안녕하세요. 다둥이 맘입니다. 요즘 멤피스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를 올려놓은 그 카카오톡 아이디나 이런 걸 보시고 그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너무 상황을 모르고 연락 주시는 분도 많고, 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보이스톡이나 이런 걸로 통화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어요. 일단 최근에 멤피스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정도부터 효성중공업에서 그 멤피스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효성 주재원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재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또 다른 주에 계시는 분들을 또 현지 채용으로 많이 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성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또 2024년부터 공장이 가동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SK에서 포드와 합작해서 이제 보스크라는 그런 블루오벌 시티라는 그런 큰 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하면서 이 또 멤피스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재원으로도 오시고, 또 현지 채용으로도 많이 오시겠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년 전에도 이제 많이 생기겠구나, 많이 들어오시겠구나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그 저희 멤피스 한인회 그 카톡방, 오픈 채팅방을 조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멤피스가 그 지역 정보가 사실 많지 않고, 또 멤피스 하면 구글에 제일 먼저 뜨는 검색이, 관련 검색어가 이제 범죄율 1위인 도시 뭐 이런 게 뜨다 보니까 치안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래서 문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뭐 얼만큼 자세히 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뭐 멤피스는 대충 아시겠지만 미국 중부에 있는 테네시에 있는 도시고요. 그 테네시의 주도는 사실은 내시빌이라는 멤피스와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3-4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멤피스는 주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인 도시에 속해요. 그래서 멤피스라고 하면 좀 광역권으로 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이고요. 그리고 멤피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러면은 멤피스 치안이 좀 그렇지 않냐, 무섭지 않냐, 범죄가 많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나 백인들은 멤피스에 살지 않고 멤피스 광역권 안에 포함되지만, 메트로폴리탄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멤피스 도시는 아닌 그 인근인 컬리어빌과 절먼타운에 주로 살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치안도 좋고 학군도 좋고 이제 저희가 살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죠. 일단 멤피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음악이 나름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그 이제 흑인 목사님, 노예 해방 운동 하셨던 흑인 목사님이 돌아가신 곳이어서 그분 관련된 박물관도 여기 있고요. 이제 그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관광 목적에서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멤피스는 페덱스가 사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 페덱스가 정말 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큰 뭐 아시다시피 물류 회사로서도 가장 크기도 하고, 워낙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일자리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멤피스로 처음에 이제 여기 컬리어빌이나 절먼타운으로 이제 백인 마을로 오시면 인도 사람을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페덱스에서 그 인도 사람들을 이 H1 비자를 주고 정말 많이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정말 많고, 특히 아파트에 처음에 오시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파트에도 인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신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영주권 받기 전까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피스에는 이제 그 멤피스 도심 안에 다운타운이나 미드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이제 멤피스 주변에 컬리어빌과 절먼타운에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절먼타운은 이제 정말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상권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학교들도 많고 오래된 집들도 많고, 그런데 컬리어빌은 좀 생긴 지 많이 되지 않은 좀 신도시이고,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공사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뭔가 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컬리어빌 사는데 이제 공터도 사실은 많고요. 와, 한국 같으면 저런 빈 공간을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넓은 잔디밭도 너무 많고, 이제 그런 데가 다 들어오겠죠. 이제 뭔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 되게 많고요. 근데 여기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런 컬리어빌이나 절먼타운에 자리를 잡게 되냐 하면, 일단 학군이 좋아요. 미국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학군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학군 따라서 뭐 집값도 정해지고 하는데 그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학군이 부동산의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점수도, 특히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점수를 0점부터 이제 10점까지 나누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그 집값이 정해질 정도로 정말 학교 점수가 중요하고, 한국 분들은 대부분 8점, 9점, 10점, 7점도 안 보내요. 8점 이상으로 대부분 학교를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학교 점수가 실제로 그 동네의 분위기나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학교 점수가 좋은 그런 학교들이 이런 백인 마을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컬리어빌이나 절먼타운의 치안은 사실은 뭐 멤피스의 치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안정된 곳이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항상 조심은 해야 하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를 갈 때 멤피스 도심이나 멤피스 이제 다운타운, 미드타운 이쪽으로 가면 마트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내릴 때라든지 그러니까 주차된 차를 탈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소매치기 뿐만 아니라 강도, 뭐 그런 정말 좀 위험한 흑인들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좀 불안감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컬리어빌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막 두려워하면서 장을 보고 이럴 필요는 없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해야죠. 그래도 저희는 뭐 밤에 조금 늦게라도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게 저는 크게 뭐 겁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다운타운 쪽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녁에도 잘 가시면 안 되고, 정말 특별한 일 있는 거 아니면 이제 멤피스 쪽으로는 사실은 잘 안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그 SK나 효성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얘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렌트거든요. 지금 이제 보통 뭐 렌트든 뭐 매매든 모든 미국의 집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은 질로우라든지 뭐 렌트닷컴 뭐 이런 웹사이트를 통하면 다 사실은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집을 보실 때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뭐 어느 학교를 보내겠다,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찾으시는 조건에 따라서 그거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집을 구하시면 되는데, 주재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는 회사에서 이제 렌트 비용을 내주는데 어떻게 하면 렌트를 찾을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멤피스에 한인 리얼터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이제 한 분은 좀 오래된 분이시고 한 분은 좀 젊은 분이신데, 이제 이 오래된 그 리얼터 이분은 그 부동산 중개인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렌트를 안 하세요. 왜냐면 여기 부동산 중개업의 그 분위기는 매매를 해서 수수료를 리얼터가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렌트를 해서는 물론 그 룰을 정하고 뭐 이렇게 페이를 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주로 렌트에서는 별로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렌트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주재원분들이 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아예 거절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다른 또 다른 리얼터들 같은 경우에 또 렌트를 찾아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정보는 제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얼터 통해서 렌트를 구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렌트는 질로우닷컴이나 뭐 렌트닷컴이나 뭐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렌트를 내가 이제 그쪽, 그러니까 렌트를 주는 사람의 리얼터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집을 알아보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SK에서도 그 릴로케이션 관련된
담당자분을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보면 또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테넌트, 세입자가 직접 렌트를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제 리얼터 분이, 부동산 중개인 분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경우도 계세요. 내가 이런 조건에 집을 원한다 하면 이제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피스로 이사를 오실 계획이시거나 또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발령이 이쪽으로 났을 경우에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5년 넘게 살았는데, 저는 애틀란타에 살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미국식으로, 미국의 정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애틀란타 같이 한국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이렇게 좀 시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친구들도 더 깊이 사귀게 되고, 또 한국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영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애들이 정서적으로 좀 순박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우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여기 이제 학교 수준이 좋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정말 미국에서 제대로 좀 미국식으로 배우기에는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데이케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데이케어 비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데이케어가, 그러니까 뭐 프리스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학교 학령기 이전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많아요. 여기 워낙 미국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국 큰 교회들이 프리스쿨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뭐 좀 옵션이 많아요. 주 이틀, 주 3일, 주 5일 뭐 이렇게 다양한데, 주 5일 기준으로 뭐 9시부터 2시까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교회마다 또 기관마다 다 다른데, 뭐 500불, 600불에서 또 좀 많게는 뭐 700불, 800불까지 가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워킹맘들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뭐 저녁 5시, 6시까지 그렇게 풀타임으로 봐주는 경우에는 1200불, 1300불 이런 식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실은 데이케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데이케어 프로그램도 많고, 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좀 아이를 풀타임으로 보기 힘드신 그런 경우에 여기서 지내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물론 한국보다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바이.